안녕하세요. 이제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해도 우리 이제 편집하는 성사범이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시간이 지연되고 한 주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예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방송을 할 거니까 꼭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네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고 참 무서운 시간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TV 방송을 볼 때 가끔 전 TV를 보긴 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얼굴을 보고 또 이제 다니면서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사람들이 얼굴이 팍팍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얼굴이 비틀어 보여요. 백신 독이 어느 정도 지금 확장이 돼 버린 거죠. 몸 안에 이제 피가 제대로 안 도니까 특히 머리 쪽에 거의 다 막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장육부가 막혀 있으면 몸이 틀어져요. 특히 간이 상해 버리면은 지금 백신 맞은 휴먼들은 수기가 안 오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피곤해요. 간 안에 담이 들어가 있죠. 그 위치 확인 좀 잘 해보십시오. 보통 이제 사람이 간 이식하면 어느 정도 사수겠더니 간 이식을 하게 되면 담도 잘라보기 때문에 담즙간을 항상 넣게 돼요. 그 담즙간이 심심하면 빠질 때 어떤 경우는 3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담이 뭡니까? 담력 뭐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담이 작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간 자체가 쪼그라들어요. 지금 수기가 안 올라오니까 수색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 특히 감 같은 경우는 관절을 주관을 하는데 관절이 비틀어져 버려요. 딱 보면 뒤에서 사람들을 보면 뒤가 다 비틀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가겠구나, 이제 별로 안 남았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제 백신도 이제 하늘에 뭐 커피를 뿌리듯이 뿌린다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백신이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좀비가 되고, 트랜스휴먼들은 좀비가 되고, 그리고 많은 트랜스휴먼들이 이제 가겠죠. 걔네는 인간이 아니니까 동정심이 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을 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수행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 오지만은, 제가 예전에 10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40만에 깨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목에다 흉터가 있습니다. 목에 흉터가 있는데 있더니 이거 뭐냐, 가래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을 내놓기가 조금 그러는데, 오늘 이제 날씨도 좀 그래가지고 평소 입던 대로 이제 개량 한복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일단 거울을 보니까 이게 목에 흉터가 보이더라고요. 이 흉터가 그냥 한없이 지네.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였죠. 그런 상태를 극복하면서 계속 자라오면서 남들과 같이 뛰어놀지 못하니까 책을 보게 되고, 책을 벗사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공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 몸이 왜 이럴까? 약이 아닌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릴 방법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찾고 공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옆에 조계사가 있었습니다. 조계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이제 옥탑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자연히 그 학생회에 가입을 해야 됐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수행의 길로 그때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현실 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죠. 내 자신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자체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종교 쪽으로 이제 만나게 되고 수행 쪽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반만년의 문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자를 연구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너는 이런 공부해. 현실에 올리지 말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만해도 공부하는 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실현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딥스들이 사람도 다 죽이려고 코로나 뿌리고 백신을 맞겠습니다. 나중에 방송을 또 나오겠지만은 지금 중국에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바퀴벌레들이 다 외국으로 가서 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많이 죽었다고 장례업자들이 보통 2, 3억 정도 3, 4억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죽을 때예요. 이제 백신 맞고 이제 5년째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엄청나게 많이 죽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네가 뭔데? 네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알려주고 그 취사 선택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열려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겠고 열려 있지 못하면은 자기 아집 속에 빠져 있으면 그냥 자기 하던 방식대로 하다가 그냥 가는 거고.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도 할 때 맨 처음 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약서 써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항의하니까 백신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왔다 얘기하니까 네가 선택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자기가 스스로 하면 원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원망이 안 서게끔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딥스들이 머리도 좋고 이 때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총칼로 싸움 없이 폭탄으로 싸우는 것 없이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서 죽게끔 만들어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큰 희생양을 치른 거죠.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이제 나중에 가겠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사람들이 이제 쓰러져 넘어가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경합률로 보면 10년 안에 한 사람 보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 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지하철 타라 버스 타라 길거리 가서 사람들 제대로 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인가 백신을 열심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오늘 제목 보고 그다음에 오늘 AI로 하는 게 좀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현재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까지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상황에 일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가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떻게 전무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중추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할 거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 정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역사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지금 말을 못해요. 왜? 자료가 없으니까. 또 자료가 있어도 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89년 때 쓰신 그 글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충한다면서 제가 그 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순임금이 세운 나라가 바로 한이에요. 한이라는 것은 바로 순임금의 이름이도 되고 시칭자가 되기도 하죠. 이 한자가, 저희도 얘기했죠. 대한은 크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한자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변수가 바로 순임금의 그 모습을 효용한 것인데 이것이 어길 위자가 돼요. 어긴다는 얘기예요. 크게 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바뀌어진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3만 년 전에도 조선 다음에 또 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두 조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공부하면 평행 이동한 것처럼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엄청난 사실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나라의 시온이 역사를 아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그 나라의 언어를 보는 것이다.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기본을 알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자학에 대해서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언어학과가 있지만 언어학과는 굉장히 비인기 학과죠. 그렇죠? 거기 나와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나 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거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거기 투입을 돼야 돼요. 그걸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과 무대를 해주고 이과를 키워야 돼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공부 좀 잘하고 다 의대 가려고 그러죠. 의대를 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변호사, 세무사, 의사 특히 이거를 완전 사자 직업 있는 것은 전부 다 AI로 대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방송에 나왔죠. AI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하는데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바뀌는 시점에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 뭐를 전공하고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이제 모든 것은 AI로 다 대체가 됩니다. 사람은 오직 할 수 있는 게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을 하면서 천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튀어져야 됩니다. 천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역사관이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특히 여름 시대가 시작한 염제 신농시 때부터 여름이 극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역사 과정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제목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골조니까 좀 세게 들어갑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숨기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숨길 시간도 없고 이걸 빨리 알고 그렇네? 자, 지금 이걸 안다 하더라도 그래 나 준비할 거야. 준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걸 보고 내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다시 방송하고 다시 돌이켜보면서 다시 생각하면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인가? 지금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백신 맞은 트랜스휴먼들도 있을 거고 트랜스휴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휴먼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 신호를 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고 자, 쑥 마늘 이건 잘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제 방송 더 이상 이야기해봤지 이제 소용이 없어요. 이제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것들을 보면 장난치나? 쟤들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회장님. 뭔 소리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래. 자, 보세요. 지금은 다 죽어야 하는, 즉 추살 기운이 가을은 내려치는 기운이에요. 살리는 기운이 아니에요. 춘생 추살. 봄에는 생하는 기운이 나오고 가을에는 익히면서 죽이는 기운이 내리게 됩니다. 시간대이지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법방은 있기만이다. 방법이 아니라 법방이에요. 법방은 좀 포괄이 넓죠. 그러니까 이 법방은 일정한 방식이나 양식,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가두리 양식 놓듯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많이란 말이 들어가면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경계가 없이 이게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법방을 알게 되죠. 그 방법을 얻고, 그러니까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또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얻은 거예요. 거기서 이거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수행했을지라도 불의 역사를 잘못 찾아가는 자, 내가 새끼로 표현하려다가 그냥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새끼 보세요. 저 이제 이 예문을 놓지 않는데 새끼란 게 뭐냐, 풍속통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속통이는 이게 중국 언제 송나라 때인가 언제 쓴 책인데 송나라 모르겠습니까?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속설에 이렇게 말하기를 천지가 개벽할 때 사람이 없었다. 여자는 황토로 사람을 만들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나오는데 사원이란 중국 인물 그 사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 내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는데, 근데 내가 사원은 인사동에 가면 한 이렇게 두꺼워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사원을 한번 사보세요. 말 쓰는 사자에 근원은 원자예요. 속설의 천지가 새롭게 열린 이후에 사람이 없어 영원한 황토를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사원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사원에 있는 거 가까이 다 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고 또 그래서 그냥 번역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새끼줄, 새끼 승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새끼 승자예요. 새끼줄을 진흙 속에 담갔다가 끄집어내어 이게 터져 털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게 새끼예요. 고로 부귀한 자는 황토인이고 빈천한 자는 새끼 중에 묻어 천천히 끌려 나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귀인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인간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바로 인형인간들을 바로 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역사를 잘못 찾아갈 새끼예요. 우리가 욕이라고 생각하면 무척한 오산입니다. 그렇죠? 인간도 아니다. 그냥 트랜스 휴먼은 전부 다 새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신 맞은 것은 다 새끼들이에요. 개새끼, 속새끼, 말새끼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즉 당뇨를 빨고 있는 자들은 아주 비참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책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책도 없고 책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쓴 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출판사 사장을 저는 했는데 자기는 이 책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보고 이제 갖다 주세요. 번역 좀 해달라고. 이거 번역해가지고 이 번역을 해도 팔릴 책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온 보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걸 알았으면 거기에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일반 대학교 나와도 그거 잘 못 봐요. 영어 대충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쉽게 공부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어하게 적어도 영어와 중국어 통달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후회된 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아랍어예요. 아랍어 그때 정통한 사람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한 5, 6년 전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찾아왔죠. 아랍어에 정통한 사람인데 아랍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알라는 바로 순임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순편 그러니까 근문신고 상 하루 됐을 때 하편이 거의 다 순임금 편이에요. 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근문신고 중에서 순편이 가장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 앞부분을 상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저한테 주면서 저도 실력이 좀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넌 순편부터 해석을 해라 그래서 순편 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나중에 앞에 보고 보니까 아주 쉽게 이게 이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알게 됐죠. 고로 부귀한 자는 황토인이여 빈천한 자 새끼 중에 묻어 천천히 이끌려 나오는 사람이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제 선생님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AI로 하는데 중간 가면서 이제 설명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한 대의 4만천이 역은 사기 오제 분기를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4만천도 공자의 춘추를 그냥 베낀 거죠. 베끼면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춘추하고 보세요. 춘추는 편연체인가요? 그게 몇 날 며칠에 뭐뭐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제 보충해서 쓴 게 좌시 춘추고 여시 춘추인데 한대 때 좌시 춘추하고 여시 춘추는 거의 다 소화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탄로날까봐 중국 놈들은 이때까지 반만 년 전부터 계속 거짓말해 왔어요. 나는 대단한 놈이야. 별것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국이 몰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용이 하늘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용이 뭡니까? 누구예요? 제가 이것을 사실적인 역사를 계속 얘기해서 중국은 더 패박합니다. 이제 완전 마지막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꾼들은 중국 못 잡아서 환장을 하죠. 그렇죠? 한대까지 문으로 내려온 사료가 전부 다 황제 위를 편찮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자, 한대까지 하는 것보다 제가 쓸 때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문자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진시황 때 분서갱유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서갱유할 때 좋은 죄 나쁜 죄 다 없앤 게 아닙니다. 유가들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경영은 썰만 얘기한 것을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갱유하니까 유가들은 뭡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더럽고 접근하기 싫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 몸이 다 뒤틀려 있어요. 백신 맞은
베테랑 수비원들은 걔네들은 이제 말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의심이 많고 거짓말 많이 하게 어떤 생각이죠? 의심을 많이 하면 위장이 상해버려요. 위경락이 막혀버리면 의심을 많이 해요. 의부증, 의처증 이것은 위가 탈났기 때문에 위장과 비장이 탈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오욕 7정, 오욕, 재물력,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7정, 희 기쁨, 노여움, 분노, 애 슬픔, 낙 즐거움. 희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낙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애 사랑호 미움, 마음은 잡념이 없는 안정 상태로 평정을 유지해야 하며 무형의 양분이 섭생이다. 고로 어떤 수행이건 간에 수행을 정해 놓은 시간만큼 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무념의 상태가 유지되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순간순간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가는 오장육부가 상하게 되는데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생각은 소화기를 상하게 하고 지나친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고 공포와 무서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 이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위장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만병에서 탈출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즐겁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처음 연단을 하기까지는 배가 많이 고파 힘이 드는 경우를 직면하지만 저녁을 생략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하다 보면 그냥 몸이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먹는 것도 참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잘 먹어도 잠은 항상 가려서 자는 말도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돼요. 자, 중국 놈들 음식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 버려요. 심지어 달걀도 가짜하고 뭐도. 그러니까 그때 한번 또 이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기름을 짜는데 중국에서는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런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他们说所有国产品牌的酱油都能检测出重金属，对吧？都吃进去了重金属。 오늘자 게시물입니다. 남성은 중국의 모든 간장 브랜드에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바이두 기사입니다. 머리카락으로 간장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用人体毛发或者动物毛发提取物，将里面兑盐、兑水就做好了。因为头发和动物的毛发中，很多发廊应该都知道，工厂里的人说他们每天要消耗大约10吨头发。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남성이 언급한 중금속은 머리카락에서 나왔으며 주로 좋지 않은 환경이 원인입니다.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머리카락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재 값이 대폭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리는 뭐다? 과학과 악랄한 수단이에요. 여기 이 악랄한 수단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중국이 대파예요. 그냥 얼추 봤을 때 그냥 대파야. 신선해. 뿌리에 흙도 묻어있고. 这就是市场上买的这种葱， 시장에서 사온 파다. 我们已经洗了好 자, 씻어냈고 我们已经洗了好几遍了. 몇 번이나 씻었고 손질 다 했죠, 그죠? 너무 신선해 보여, 파가. 几遍了， 너무 예뻐. 看起来挺干净的。 看起来挺干净的. 보기에는 너무 예쁘죠. 보기에는 너무 깨끗해 보이죠, 그죠? 자, 일단 한번 닦아봅니다. 用那个纸巾擦一下， 자,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봅니다. 看到啊，有掉色啊。 야, 보이죠? 이 파란색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거? 뼈色 색깔 빠지네. 이 파로 파기름을 한번 내봅니다. 这个油温已经很高 자, 了。 자, 이제 기름 끓고 있죠? 자, 이거 파기름 한번 만들어 봅시다. 炸这个葱油啊，看是什么情况。就我发现，这个温度越高，它这个色更容易掉出来。 炸葱 자, 的过程，有点长， 자, 我 자, 就 자, 快 파기름. 进了。但这个过程没有剪辑的，没有剪辑。 자, 여러분들, 파를 이렇게 파기름을 내는 이 과정이 좀 기니까 빨리 감기 했대. 하지만 편집한 적 없습니다. 편집 안 됐대요. 我们也像往常一样啊，给它炸那个焦一点，炸透一点。 자, 이 정도면 뭐 파기름 너무 나왔지. 좋았다, 现在 좋았다. 差不多了啊， 자 我们倒出来。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너무 탔어. 그럼 기름 무슨 색깔이어야 돼? 검은색이어야 되겠지. 아니면 약간 좀 기름 색깔이 다크해졌다는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름 색깔 한번 보세요. 来看一下，你看一下，就这个哇哦我是不敢吃，谁愿意吃他就去吃吧。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니들 이 파 먹을 수 있니? 나는 못 먹어. 이 지금 주방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싼 가격에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중국 놈이에요. 중국 놈들은 믿지를 못해요. 신이 보면 토끼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기가 이게 헝클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영화 보면 무슨 바 해가지고 싸움만 계속하지. 그래서 내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우리는 못 믿어요. 그것이 몸에 체득이 됐기 때문에 계속 DNA는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어야 돼요. 착한 짱이는 죽은 짱이다. 그 말 틀렸어요. 중국 짱개들은 영원히 착하지 못해요. 더럽습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때까지 땅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왜 잠자고 있었을까요? 만약 이런 사실들이 몇백 년 앞에 나왔더라면 다 없어졌겠죠. 다 소각시켜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되지 않게끔 그때가 되면 그때 나와야 된다고 이 하늘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 옛 사람들, 고조선 때 그 분들은 좀 다 도인들인 것 같아요. 시간을 앞서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모든 자체를 청동기에 새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적어놓고 거짓말을 정확히 볼 수 있게끔 하는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얼마나 더럽고 구차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팽망합니다. 내가 그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면 계속 중국에서 완전 까는 얘기예요. 물론 맨 처음에 중국 뽀개기 하면서 이 방송을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중국 뽀개기만 중국 분석이에요. 중국 분석을 사실만을 밝혀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이제 멸절당한다, 절멸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게 떨어져야지 새로운 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잠자고 있던 역사 4,500년째 문자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기에 문헌에 쓰인 그대로 인정하고 문자학이 고대학을 극복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문자학을 공부를 했는데 별 흥미를 못 느꼈죠. 그냥 그 문자를 황제 위주의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죠. 1980년대부터 락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학계에 등장함으로써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화 전설 시대로 여겼던 오제 시대가 역사 시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맞으면서 한량에서 부정되었던 고조선이 표면상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근본신고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자필로 쓴 거지 컴퓨터 쳐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500건만 나오고 절판시켜버렸죠. 근데 그것이 한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남자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소남자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그 자료를 또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왜 했겠습니까? 우리 근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기 원했습니다. 88년에 제가 처음 접한 게 서량지가 쓴 중국 사전사화. 이것은 뭐냐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뭐 굳이 뭐 찍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이것도 그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이걸 보면은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앞뒤 가운데 이거 막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때 이 책이 유물로 확인된 오제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나오고 신동시도 나오고 황제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책들 중국 사전사화도 조금 번역한 게 이건 없네 이제. 하여튼 이런 책도 있고 관심이 있으면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한번 보면 됩니다. 4,500년 전의 문자인 고금을 통해서 고조선이 하원주 이전에 조대 왕조란 것을 조정, 왕조 이렇게 되죠. 이 조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조선이 모교제를 고쳐서 유신해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이 진보한 사회제도가 고한이 사회제도이고 저 진보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될 때니까 남자가 득세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여자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고 남자 행동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특히
자기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오는 세상 일부일체예요. 고한이 사회제도이고 고한은 유시 제순이 나라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실로 한이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지 4300년 만에 비로소 확인되었다. 이 순자가 이게 무슨 순자죠? 무궁화 순자예요. 무궁화 뭐죠? 우리나라 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딱 지정한 건 아니죠. 근데 무궁이 뭡니까? 영원히 끊이지 않고 다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이 없어야 돼. 왜? 근무를 갖고 있으니까. 자, 고한이 실제하는 역사 찾지 못하면 사만인이 기후조선, 한국에서 기자조선이라 함, 두 개의 사학에선 한시조선이라고도 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기후조선을 설명할 길이 없다. 누가 저기 식민지 사학이 대두라고 이병도 박사를 폄하한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병도 박사가 쓴 책을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죠. 저는 있어요, 집에 책이 한 10권 내는데 그것을 유물사관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 특히 단군 역사에서 회의감을 많이 갖게 됐죠. 그러니까 집에 그런 책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책을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시 제순이, 유시는 고한, 불과 10년의 역사로 막을 내렸지만 제순이 작은 사인 하계로 이어져 400여 년이 북의 세계 전제 왕조와 하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화한이 중화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중국인이 대명사가 되고 있다. 근데 이 중화란 말이 나중에 가차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원래 순임금의 이름은 중국을 중자로 써요. 중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차가 또 중화라게 되는데 중화라는 이름이 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중국 학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실은 한인들의 줄기에서는 동방지인은 제순이 이름 안이 관칭했다는 별명이었다. 제순이 이름인 중화를 중화라고 했다는 것이 문자학의 이해 없이는 알 수 없는 이야기이며 반도 삼국통일의 주역인 문무대왕이 능비문에서 화관지우라고 기술한 것이 또한 유시 제순의 관칭이었다. 가차라는 것은 제가 맨날 가차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 가차, 빌릴 차자예요. 한자 육서의 하나로 내가 이제 육서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을 때 본래 뜻과 상관없이 다른 한자를 빌려 쓰는 방법을 가차합니다. 음을 빌리는 방법과 형태의 유사성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음을 빌리는 방법에는 고대 중국에서 제기, 제물이 뜻으로 쓰였던 두의 두를 콩이 의미로 갖는 두로 쓰거나 불타나 아세아 따위 한자 음역으로 나타내는 일따위가 있다. 형태의 유사성을 빌리는 방법에는 본래 아니다의 뜻으로 쓰였던 불로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영어 불을 대신하는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가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 김씨가 그의 시조로 하고 있는 알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것은 문무대왕 비문에 이제 알치가 나오죠. 사람들 해석해 보면 제순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라는 스님이 당군이나 위작한 사람도 제순이며 더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이 국고도 우연치 않게 제순의 유신혁명한 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한 크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자, 이것을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언어로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또 문자로 표현되면은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세상살이가 묘한 것은 자이든 타이든 하나의 역사적 이름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지나온 선인의 발자취를 뒤따라 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유불선 종교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유불선 기독교에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이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증산사성을 한 13년간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본 유불선 기독교를 보게 되니까 이게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증산 대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일은 주역을 보면 알리라 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역은 지금 현재 유불선 기독교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주역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돌아가는 거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반만 년 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 종교단체가 말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반만 년 역사를 알게 되면 유구성 기독교 얼마나 험악한 종교인가를 알게 됩니다. 종교라는 게 뭡니까? 가시 보일 때까지 가르치는 얘기예요. 가시 보이면 종교라는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 뭡니까? 신이에요, 신. 그렇죠? 신이 뭡니까? 일자죠. 그렇죠? 이것이 일자가 나중에 신신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한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조금씩 이야기했던 책을 사모님이 도와서 이렇게 좀 놓겠지만은, 순편으로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나가더라도 앞에 한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AI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 한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은 순을 지칭할 때 순을 말하는 제순의 시칭자이며 중화는 순임금의 이름입니다. 내외족이 모두 나라 이름을 한쪽은 한으로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양쪽 모두의 국가명이 순임금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국가이건 사람이건 그에 대한 이름이 정해지면 그 음의 파장을 통해서 그 운명까지 결정된다는 정명학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기의 역사권을 편입하려는 억지 주장은 뒤바꾸어 중국 대륙을 통째로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는 가정 아닌 가정을 해봅니다만 작금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망상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특히 역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중국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정하려면 우선 그 개념이 발라야 하고 개념이 바르게 서야지만 사물의 내용과 의미가 통일된다는 것이 정명학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동양 철학은 정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접하는 동양의 문자 특히 한자는 문자 그 자체가 두 가지 면을 띠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 보면 언어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문자 자체가 철학이며 역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순의 이름인 중화를 중화라고 했다는 것은 문자학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반도 삼국통일의 주역인 문무대왕 능비문에 있는 화관지후라고 기술한 것이 여기 제순의 관칭일 뿐만 아니라 신라 김씨가 시조로 하고 있는 알지라는 사람도 해석해보면 제순을 가리키고 이련승이 단군으로 위작한 사람도 역시 제순인데 이련승이 조선을 개국한 것은 요와 더불어 같은 때 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로 요와 더불어 같은 때 사람인 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 이련승의 말대로라면 제순을 기점으로 사만이 생겨나니 단군이 바로 순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한해 국호도 모계제의 불합리성을 탈피하기 위해 유신혁명하여 북의 위주의 나라를 재창한 한이라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련승이 고조선 수도 아사달이라고 말한 곳이 바로 곡부였다라는 것이 문자 풀이를 통해 나타났으며 곡부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가 황하문화이며 고조선 문화입니다. 조선이나 한은 모두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결애부치 이름이 시칭이 되고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집안을 통칭하는 즉 결애부치 이름이 겹쳐서 새로운 이름이 생기며 그에 따른 직책을 맡게 되면 직책 이름에 따라 또한 새로운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락 선생님과 큰 선생님과의 토론에서 조대명을 바르게 고쳐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이름을 올바르게 찾음으로 연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인간이 바로 그 주체가 되며 그곳 역사의 현장에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허공인 하늘에서 사람이 혹은 신이 내려와서 감흥하여 잉태한다든지 알에서 그 알을 깨고 태어났다고 하는 말도 그 시대의 알은 무엇을 말하고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알 자체만을 보고 그대로 역사를 말했기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어 인간의 역사가 파충류의 역사로 변하여 역사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제도는 고모님과 여자 조카가 한 조가 되어 남성인 아제비와 조카를 맞아들여 네 사람이 공동남편 또는 공동아내가 되는 2대2 혼인제도였으며 두 여성이 모두 하나 남성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곧 흑토라 읽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제대로 이해하면 황제를 토덕왕 또는 토덕지서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의 황제가 서릉씨의 딸 니조를 짝으로 맞아 정비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니조의 니는 신농씨의 누이 동생인 의씨이며 성충인 누의 별이름 진, 누의 잠의 상형문자입니다. 십자는 한화자와 의자가 합쳐진 글자로 염제와 황제 두 집안이 혼인했던 것을 나타내며 그럼으로써 동양에서 역사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조자에 먼저 십자가 생기고 이어서 신농씨의 아들 희와 주씨가 다시 황제의 딸 상하에게 장가가고 또한 황제의 아들 소호 김천씨가 서쪽 역수 지구에서 태어나 다시 신농씨의 아들 사위 이되어 곡부로 장가를 오는데 이렇게 하여 시작된 동양사는 일신인 희화와 월신인 상하가 서로 엮어지면 자연스럽게 역사의 문이 열리는 아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자의 11, 10월이 합쳐져 하나씨 집안과 의씨 집안의 다음 자손들도 서로 엮어져 나라가 열리게 되어 나라 조라 색이 많은 것입니다. 자, 딥스가 선을 이용해. 이게 선이라고 있는, 커니의 선이라고 일종의
C가 S 발음 나기도 하고 크 발음 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걸 이용해 타임라인을 바꿔 만델라 효과가 생겨. 이런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프로젝트는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선과 악이 전쟁합니까? 왜? 전쟁이라 표현했습니까? 선과 악이 얽히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은 뭡니까? 악이에요. 악자가 뭡니까? 등을 돌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또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지 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역사가 이루어진 날에 계속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물론 아바 후천에 가서도 선과 악이 전쟁이 되지만 선 쪽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겠죠. 악마라는 것은 뭡니까? 마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죠. 악마라는 자체가 안에 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가 누굽니까? 제국이에요. 제국이 순 싸가지 없는 중국 없는 안 거예요. 자, 이것은 AI로 듣기 바랍니다. 딥스가 CERN을 이용해 타임라인을 바꿔 만델라 효과 생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2008년 그들은 CERN을 이용해 모든 것을 지배할 정말 어둡고 악마적인 에너지, 악마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CERN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좋은 외계인, 선한 영혼들은 인간을 대신해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의 타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딥스테이트가 2008년 특정 작전을 통해 강력한 기술을 손에 넣으면서 처음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임라인을 바꾸기 시작했고 타임라인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인간의 타임라인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델라 효과라고 부르는 어렸을 때 기억했던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일어났다고 맹세했던 것들, 실제로 본 것들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았는가? 어릴 적부터 익숙하다고 믿었던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혹감 말이다. 예를 들어 잘 알고 있던 브랜드의 로고나 캐릭터 이름이 우리가 기억하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그랬나? 하고 의아했던 적은 없는가? 이 현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 있다. 집단적으로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이 현상을 만델라 효과라고 부른다. 오늘은 만델라 효과의 뜻과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만델라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사건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기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인의 착각이 아닌 집단적인 기억 오류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용어는 2010년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을 가진 작가 피오나 브룸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녀는 여러 사람이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잘못 기억하는 사례를 관찰하며 이 현상을 정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만델라는 2013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특정 사건이나 정보가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각인되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될 때 이를 만델라 효과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기억 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불완전한지를 잘 보여준다. 만델라 효과 예시. 사람들이 기억하는 피카츄자, 실제 피카츄. 1. 피카츄의 꼬리 색깔. 많은 사람들이 피카츄의 꼬리 끝부분이 검은색이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 피카츄의 꼬리는 완전히 노란색이다. 이 오류는 피카츄의 귀끝이 검은색인 것과 혼동된 결과로 보인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미국과 한국 사태 종합적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해. 자, 이걸 보고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일, 트럼프가 뭡니까? 노름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노름판이에요. 노름판인데 누가 이기고 지고 없습니다. 하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저기 이제 기울어져 있으면 이 판을 정리를 해야죠. 이제 정리하려면 이제 병풀이가 다 정리해버려요. 동성애가 판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므로 병으로서 판을 가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병으로서 이제 판을 가리게 되는데 그 병, 지금 이미 몸 안에 폭탄 하나 장식하고 있죠. 이제 터트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만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한국 사태의 종합적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해.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각자 보이는 만큼 보면 된다. 간단치 못한 정리만 할 거거든. 트럼프가 크게 몇 가지를 동시에 벌이고 있지. 먼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고 이후 내부 청소에 대한 이야기 역시 했었어. 그리고 트럼프는 후티를 박살내고 이란을 정리하고 있지. 러우 전쟁을 정리시킴으로써 어떠한 커넥션을 박살내고 있어. 후티의 뒤엔 이란이, 이란의 뒤엔 중공이 또 러시아가 있지. 후티가 중공 러시아로부터 위성사진과 무기를 지원받았다는 건 한국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야. 트럼프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이룩하는 중이야. 일단 중공이 너무 커버렸어. 원래 이 정도로 크기 전에 싹을 잘라 정리하는 게 미국의 기존 방식인데 하지 못했지. 독일도 일본도 그렇게 정리를 당했으니까. 대외적으로 꼽히는 이유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점으로 장기간 쌓아올린 버블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정점에 달하면서 오바마가 그 대업을 해내지 못한 거야. 근데 미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 어려운 것과 차치하고라도 하고 싶었는지가 의문이겠지. 오재앙 이꼬르 바재앙이잖아. 결국은 밀리고 밀려 트럼프에게까지 온 거야. 중공정리라는 대업이. 미국은 역대 넉넉한 마청의 이미지를 고수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패권 도전에 있어서만큼은 잔인했어. 반드시 밟았으며 반드시 재건치 못하도록 만들고 나서야 손을 떼었지. 이렇게 말하면 미국이 나쁜 것 같겠지만 아니거든. 독일과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미국이 러우를 정리해가고 있단 건 알 테고 후티도 그래.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용역 넘겨서라도 정리할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인 이상 이스라엘과 미국은 더 없는 한 몸으로 보면 되거든. 그리고 관세를 통해 줄서기를 단행했고 극소수 병신국을 제외하곤 정리가 되었어.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전장은 어디지? 한국이야. 이거 기억하지? 하지만 사실 이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정권 사이의 전략적 경쟁 장소입니다. 가 한국이라고.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자국의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말인즉 한국은 현재 열강의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NPC들은 의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이브리드의 전장이 한국인 거야. 짱깨복개는 한국을 이러한 방식으로 침공했지.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일종의 법적 수단을 통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지? 히틀러는 초고점의 지지율과 합법성을 양손에 쥔 채 병신짓했단 걸. 그들은 언제나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위장의 국민들을 속여왔어. 법적으로 이 지랄을 얼마나 해댔는지 생각해보라고. 우덜식법으로 민주주의다 법치이다 이 지랄을 수개월했어. 여기서 깨친 국민이라면 알아야겠지. 판결의 좌우가 아닌 판결이 합법적인가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한국이 체제전쟁 중임을 모르는 사람은 적지 않아. 누가 윤통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었단 말을 했던데. 다른 누군가는 또 말했었지 30%는 버리고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기가 막히게 비율이 맞지 않아. 아무리 깨우치려 해도 깨치지 못하는 유사형 장류들을 깨치는 데 들이는 에너지보다 깨어난 70%의 국민들을 주저앉히지 않는 게 더욱 큰 그림이라면 믿겠어. 좌빨들이 왜 그토록 윤호개인을 박살내고 싶겠어. 윤통으로 깨어난 인간들의 시선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판으로 흡수시켜야만 이전이 잊히는 걸 테니까. 사람들은 빨리 있거든. 할 게 많고 피곤한 현대인들은 더 빠르게 있고 더 쉽게 타협하지. 그런데 말이야 분명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너희의 선택. 미국은 베네수엘라에게도 말해주었어. 베네수엘라 상황도 이전에 설명했으니 간단히 하면 너희의 정부와 선관위는 존나 부정선거하고 있다고. 너희 행정부는 부패했으며 너희는 좆됐다고. 베네수엘라 행정부의 간부들에게 금융제재도 가하고 현상금도 걸었지. 근데 거기까지뿐. 현상금도 마약으로 걸었어. 마약은 미국이 전 세계 어디든 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손쉬운 수단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지?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마두로가 아닌 야당의 후보를 70% 득표율로 선출해 주었지만 부패한 선관위가 마두로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법부도 마찬가지. 결국 그렇게 현재까지도 마두로는 건재해. 국민은 창녀거지 마약 그 자체이지만 말야. 국민이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고.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모두 장악당했어. 중공 공산당 관영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며 너희의 눈을 가리지. 미중 관세 문제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어. 한국 언론의 보도를 한국의 인식 상황이라며 전 세계 언론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이거 참 끔찍하지 않아? 한국이 걸핏하면 CNN 보도에 따르면 이지랄하면서 트럼프 까잖아. 바재앙 오재앙 칭송하고. 한국에서 오재앙 존나 신사적 이미지 아니야? 근데 말이야 한국 레거시 미디어들의 말대로 트럼프가 좆됐을까? 그는 오히려 하나하나 정리해오면서 드디어 최후의 전장 앞에 서 있다고. 중공은 정말로 전쟁을 하고 싶을지도 몰라. 어차피 좆된 거 여기서 밟히면 1대1로도 끝이라고. 그 새끼들이 육탄전을 원치 않는다면 군기지역 농지는 왜 그렇게 차명으로 매입해 되겠어. 중공의 미국 내 농지 매입권도 이전에 언급한 바 있지. 그런데 이걸 좌빨에 절어버린 병신 언론들은 언제나 초강력한 중공이란 프레임으로 보도하곤 하지. 단순한 팩트를 확인해볼까? 아주 단순하다고. 2024 전세계 국방비 지출 현황이야. 보다시피 천조국은 천조를 훨씬 웃도는 국방비를 지출했어. 천조 이상국. 빠르게 암산해보라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합산해보는 거야. 냉정하게 물을게. 이게 되는 게임 같아. 미국은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한 안보론을 펼치는 국가지. 정통적 보수주의 이론이야. 공산주의자들을 대화로 타협으로 먹이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새끼들은 두 번 볼 것 없이 사기꾼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게 알라고. 수없이 통수 맞아봤잖아. 수백 수천 수조까지 퍼주고도 똥주머니 받은 걸 벌써 잊었을까. 결국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되는 거야. 강하게 억압하고 억제함으로 적정선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미국은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중공과 그 전쟁을 치르고 있지. 미국이 포기할 것 같아? 미국이 질 것 같다면 뭐 존중할게 환구 15 구독하라고. 많이들 지쳤을 수 있겠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느끼고 있을 수도. 그러나 최고의 성과는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거라고. 옳은 것을 택했다는 자부심. 그러니 알잖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걸. 느슨해져서는 안 될 때야. 모든 기관이 짠 듯이 너희의 목소리를 감추고 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과 함께 놓지 않고 보여야 할 게 한국의 선택이야. 반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놓을 수 없단 의지. 행진을 하는 친구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손을 흔들어주면 그들은 환호하지. 그게 결탁의 힘이거든. 놓지 않는 결탁이 한국의 선택이 될 거야. 기억하라고. 러시아 측 강력 반발에 미한국 방어에 약속한 동맹. 사실 트럼프는 아직 바제앙 수준의 대응조차 하지 않았어. 바제앙은 NSC 소통관의 입을 빌어 한국을 협박하는 러시아를 향해 말했었지.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며 미국은 그 사실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미국의 어떠한 대응이 이어질지는 백악관 NSC 위원이 아닌 이상 누구도 알 수 없어. 다만 스피커와 시그널을 이용할 수 없다면 소리를 높여서라도 외쳐야 하잖아. 간혹 시위만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견을 이야기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어. 홍콩 시위대 규모가 적어서 먹혀 들어갔겠니? 그들은 너희보다 인구 비율상 훨씬 많았다고. 그리고 결국 코로나로 흩음당했지. 중공은 경험이 있어 시위대를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더러운 방식으로든 덮으려면 덮을 테니까. 그러나 홍콩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동맹이 없었다고. 동맹에 대한 환상을 심겼단 게 아니야. 그걸 활용하란 거지. 또한 그저 약속 잘 지켜줄 친구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거야. 너희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추어 세계 정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주목하라고. 너희라는 전략적 자산을 사이에 둔 패권국 미국과 그에 도전하다 좁혀지는 루트를 밟고 있는 중공 간의 전쟁이라고. 이걸 놔버릴 것 같아?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방식과 다른 게 뭐겠어. 패권국은 언제나 품위유지가 기본이야. 더럽고 냄새나는 국가에 돈이 많다고 해서 세계가 그들을 추앙치 않는다고. 미국은 명분이라는 걸 잡고 들어가지만 쟤들은 그냥 죽이고 찢고 빼앗을 뿐이란 거야. 너희의 동맹은 너희의 압도적 지지를 너희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명분화시킬 거야. 침체된 마음을 일으켜 더욱 소리를 내야 해. 이 글은 권선징악의 데프콘 1과도 같은 재미는 주지 못했어. 이상은 여타 이야기들과 달리 그저 있는 사실만을 늘어놨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겼다고도 이긴 거라고도 한 적이 없었지. 또한 졌다고도. 그럼에도 승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어? 동맹이라고. 그리고 그 동맹이 전시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방위로 너희의 적국을 압박하고 있어. 자국의 유익을 위해 또한 자국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니까. 친구 없는 것 마냥 굴지 마. 동맹을 압박하고 간구하고 활용하는 거야. 그 동맹에게도 너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 폭동, 중국 시민이 중국 공산당의 반기거든. 자, 중국 애들은. 야, 얘네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오거나 미국에 오면 자유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데모할 때 거기서 참여를 하면서 우리는 해보지 못해서 해보니까 참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 폭동. 중국 시민이 중국 공산당의 반기를 듬. 중국이 무너져. 시진핑은 중국에 대한 보잉의 운항을 금지했지만 사기, 검열, 그리고 폭동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보잉을 타고 다닙니다. 중국 경제는 붕괴되고 젊은이들은 반기를 들며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죽음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붉은 제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내버려 두세요. 분노한 시민들이 치명적인 반격을 개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화된 언론은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CCP 이 규율, 권력 그리고 경제적 천재성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초강대국이 부상하고 무적이며 21세기를 지배할 운명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소위 중국의 기적은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붉은 용은 스스로의 거짓말에 질식하며 엄청난 부채, 가짜 성장, 권위주의적 억압 그리고 세계적인 굴욕의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과 감시 그리고 학대를 받아온 중국 국민들이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권의 몰락을 바라고 있습니다. 완전한 경제 붕괴. 중국의 체계적인 사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경제포럼의 선전 매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잊어버리십시오. 실제로 중국 경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을 휩쓸고 있는 디플레이션, 수출 급감,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 베이징은 실제 수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단순히 데이터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가짜 경제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국가적 폰지 사기입니다. 모기지 악몽. 중국부의 70%는 모래 위에 지어졌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가계부의 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들은 무엇일까요? 상당수는 미완성된 껍데기, 완성되지 않은 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발업자들은 돈을 가지고 도망쳤고 정부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유령탑으로 가득 찬 도시들이 곳곳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절도, 배신, 그리고 국가가 승인한 사기의 시각적 기념물입니다. 수백만 가구의 중국 가정이 모기지 상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항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집을 샀지만 콘크리트로 된 뼈대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항의하고 있으며 정권의 대응은 예측 가능합니다. 체포, 검열, 협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영상인데 한 14분, 1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소로 들어가서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살아있는지. 중국놈이 많이 죽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자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귀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뉴스는 인터넷 보고 유튜브 통해서 또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 얘기는 모르는 얘기죠. 모르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느꼈지만은, 가위가 눌렸던 사람은 몸이 잠잘 때 몸이 빳빳해지고 움직여지지 않고 눈을 팍 뜨면 검은 게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밤중에 몸은 마비,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 들 때가 있다. 마비 되었는데도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 있습니다. 흔히 가위에 눌린다고 하는 경우다. 여기서 가위는 물건을 자르는 가위가 아니고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몽롱한 속에서 나타나는 귀신과 관련이 있다. 귀신. 이 귀자예요. 신줄 귀물이란 말 있잖아요. 신은 나오고 귀는 숨는 거예요. 숨어서 뒤통수 때리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자는 말 자체가 뒤통수 때린다 라는 말하고 거의 합치가 됩니다. 그런데 가에 눌릴 때 눈을 뜨면 시커먼 무엇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말을 한다. 중국에서 이 가에 눌림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귀신이 잠자리를 누른다. 귀 앞상, 누를 앞자죠. 그죠? 라고 하기 때문이다. 몸을 짓누른다는 우리말, 그 가위가 또한 중국어의 예처럼 귀신을 뜻하는 귀와 맥이 닿고 있다. 그러니까 남을 해코자. 지금 중국 놈들이 우리 이 한반도의 가위를 눌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얘네들 그냥 물러가요. 우습게 물러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글로벌 디펜스. 여기에 오게 된 것도 글로벌 디펜스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온 거예요. 지구적 유니버스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아요. 우주적인 방어예요. 모든 것을 방어하는 겁니다. 지금 막아내는 사악한 그런 기운을 막는 거예요. 자, 고대 산해경부터 시대별 민간설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이런 요기 문화를 풍부하게 이어왔다. 그러니까 요기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사다의 기서인 서유기, 귀신 이야기를 모은 요제지 등이 대표적인 책이다. 이 자료 정리하면서 요제지 책을 있다는 것은 이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제지에서 한번 찾아봤죠. 이거 한번 이것도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제지 포석령의 기담집서. 요제지의 저자 포석령. 중국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살던 포석령 1640, 1715, 2670년대 산둥에서 지은 기담 모음집으로 모두 12권이다. 요제지의 요자부터가 산둥성 서부의 현 야오청 요성, 시의 요자와 같다. 포석령은 환갑이 넘어서야 겨우 1차 시험에 붙은 만년 고시생이었다.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세도가의 가숙에서 한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불운한 선비였으나 요제지를 씀으로써 중국에서 김시습급 반열에 올랐다. 유학을 닦은 선비였지만 일찍부터 각지에 전하는 수많은 괴사나 전설 등에 관심이 많았고 갖가지 인물들에 해박했고 산해경이나 박물지 등 기서에도 밝았던 듯하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살아생전 찬사를 듣지 못했다. 포석령이 죽은 지 51년이 지나 1766년에서야 책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포석령이 직접 쓴 원본 중 절반은 남에게 빌려주었다 잃어버렸다고 한다. 다행히 생전부터 인기작이라 남이 베껴갔기에 내용 전체는 온전히 전한다. 포석령은 요제지에서 자신을 이사시라고 칭하여 이사시는 말한다 하며 운을 떼어 단편의 결말부에 자기 의견을 달기도 했다. 요제지에는 중국의 온갖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작자 포석령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민담이나 심지어 자신의 경험담까지 합쳐서 간행되었는데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수십 년 동안 모은 포석령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천녀유혼으로 유명한 섭소천 이야기도 출전이 바로 요제지.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얘기가 많다. 일례로 여자가 출세하는 이야기나 어떤 평범한 남자가 협녀와 엮인다는 이야기라든가 한 남자가 표류해서 식인귀들의 땅에 떨어져 식인귀 여자와 결혼했는데 자식들은 중국에 와서 크게 성공한다거나 한 남자가 전생에 인연으로 견씨를 만났는데 조조는 며느리가 바람피우니까 개의 모습으로 나와서 회방을 놓는다거나 구주삼괴나 야구자 같은 독특한 중국 요괴도 나오고
조선에 놀러간 남자가 신선들이 산다는 안기도에 놀러가는 등 대륙의 판타지 모음집이다. 방정환의 효자가 된 호랑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있다. 한 노인의 아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자 관리가 호랑이를 잡았는데 관리가 내가 진심으로 그녀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하자 호랑이는 정말로 노파에게 짐승을 잡아다 주며 자식처럼 노파를 봉양하였다. 시간이 흘러 노파가 죽자 호랑이는 사람이 통곡하듯이 크게 울부짖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 하지만 단연 많이 나오는 것은 여우나 귀신, 요괴 등과 관계하는 이야기이다. 대체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나고 사랑을 나누다가 여우나 귀신임을 알아차리지만 남자의 반응은 열의 9은 여자가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예쁘니까 상관없음. 이렇게 연을 맺었으니 당연히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 애초에 여기 등장하는 여우와 귀신, 요괴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개념 충만하다. 그리고 왠지 귀신인 여자가 멀쩡히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잘만 보이며 상견례 후 혼인까지 한 다음에 애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엔딩이 거의 대부분. 이 외에 기생인 줄 알고 좋아서 안아봤더니 남자라 실망했는데 어찌어찌 말이 통해서 친구가 되었다거나 모태 고자였던 남정네가 여우가 준 약으로 고자 신세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처벌로 나비를 바치게 하는 관리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모자에 흰 꽃을 달아놓은 걸 깜빡하게 만들어 다음날 온 상관에게 꾸중을 듣게 하는 귀여운 나비 귀신도 나온다. 어찌되었든 고전적인 동양 기담을 읽고 싶다면 추천. 요괴나 어리석은 사람을 빌어 우회적으로 현실 비판을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다. 포석령은 과부들이 정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두고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만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배를 짜며 사는 과부의 정절을 조롱한 적이 있다. 이 외에도 고장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의 전기를 편찬한 신사층들도 비웃었다. 괴담이나 기괴한 이야기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 혹은 과연 정말 이랬을까 싶은 믿거나 말거나 일화들도 나와 있다. 가령 필리핀에서 표류해 온 표류객 이야기, 개구리 실로폰, 청대 태국에서 진짜 사자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남장을 하고 과거를 봐서 장원으로 합격한 뒤 시부모도 벼슬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한 여인, 수관을 하다 잡혀 사지가 찢겨 죽은 개화 여인. 동성애와 관련된 단편도 있다. 첩이된 남자 이녀 편의 내용으로 여장을 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려고 한 자에 대한 평이다. 다른 이야기, 남첩의 내용을 보면 소년을 여장시켜 첩으로 판 노파가 등장하는데 그에 대한 포석령의 평은 다음과 같다. 지음을 만난다면 남이 남첩 와도 바꾸지 않으리라. 무식한 노파 같으니 왜 굳이 사기를 쳤는가. 요제지에서는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드러난다. 산해경과 더불어 조선은 비교적 좋은 이미지로 나온다. 보이시한 조선 여인도 등장. 조선이 공간적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신선이 사는 곳이 있다고도 했다. 그 외에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의 음식을 먹다 보면 다시 인간이 된다는 아주 기발한 언데드 처리법도 나온다. 김영과 더불어 20세기 말 가장 뛰어난 무협 소설가로 손꼽혔던 고령의 소설 작법과 사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평가받는다. 서술이나 전개 방식은 서양 근대 문학과 영화의 기법이지만 괴사건을 해결하며 맺혔던 운원을 하나씩 풀어가는 전개는 일반적인 서양 소설보다는 요제지이와 더욱 비슷하다. 혹자는 김영이 중국인들의 낮의 세계를 그려냈다면 고령은 중국인들의 밤의 세계를 그려냈다고 평했다. 프란츠 카프카나 호르의 루이스 보르헤스도 읽고서 감명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손오공 항목에는 요제지이의 손오공 사당 이야기가 나온다. 그 유명한 영화 천녀유혼이 요제지이 섭서천 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08년에 개봉한 중국 영화 화피도 같은 제목의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다. 2010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홍콩에서는 25부작 드라마인 포석령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2011년에 개봉한 화벽도 요제지이에서 나온 벽화 속 여인 이야기를 원전으로 한 것이다. 미즈키 시게루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게게게 키타로의 등장 요괴가이 게게게 키타로 역시 화피 에피소드의 괴물을 모티브로 했다. 소설가 이문열은 소설가 지망생이라면 한 번쯤 일독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동방신령묘의 등장인물 곽청아의 배경은 요제지이 7권 청아 편에서 유래했다. 청아의 능력 역시 요제지이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모로오시 다이지로의 재괴지이는 이 작품의 제목을 따와서 지은 이름. 다만 재괴지이 자체는 수신기의 영향을 더 받았다고 한다. 타이완의 에로 동인지 작가 산서팡 삼색방의 흑청난군 요제야화 시리즈가 요제지이에 기반한 작품이다. 일본의 소설가 야스오카 쇼타로 안강장테랑가 저자 포석령의 40살 가까이 과거 시험에 얽매였던 인생을 자기 삶에 대입하여 쓴 사소설인 사설 요제지이가 있다. 중국 민간 시장엔 대가 이 귀신들이 큰 활동 무대이다. 자, 우리나라 귀신 영화는 특히 조선시대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신라나 고려시대 귀신들은 안 나오는데 조선시대의 귀신들이 많아서 머리 끌어와가지고 피를 흘리면 이게 나올 귀신들이 많아요. 너무나 한이 맺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조선을 생각하면 인간이 사는가 나중에 좀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건데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에서 살다 힘센 인물이 죽어 저승에가 좋은 귀신으로 변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설정이 많다. 이게 뭡니까? 현생에서 센 인물들은 죽어서도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살 때 하찮은 인물이 죽어서 굉장히 높은 귀신으로 변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생에 사는 모습이 죽어서 신계에 갔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무새 명장 관우가 중국 민간 신앙의 대표적 신으로 변했던 말이다. 자, 여기에 보면 남산이 뭐예요? 남산에 보면은 제갈량 사당도 있어요. 난 그 이제 그때 한번 봐서 소개받아서 한번 보게 됐네요. 다 데리고 와서 관우 사당도 있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나 나쁜 귀신이 더 많은 모양을 보이는데 죽어 자기 갈자를 못 가고 구천에 떠도는 귀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으면 자기 본체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좋습니다. 제사 지내면 자기가 그 본신이 오는 것보다 구천에 떠도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제사, 조상님을 생각하고 차만 올리면 돼요. 그 차가 뭡니까? 차자가 바로 조상 삼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이 잠재를 짓누르는 가해 같은 존재다. 따라서 중국인 언어 감각에 이 귀라는 글자는 음습하고 음험하다. 그러니까 중국적 그 말이, 그 마음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자인데, 문자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네가 쭉 살아오면서도 자기 조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떡밖에서 글자를 만들었지만 그 글자가 굉장히 음습하고 음험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중국 짱깨들은 모순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퀴벌레라는 말이 걔네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새끼들은 많이 낳았고 새끼들은 많아도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똑똑하지만 그 한 사람은 그 묻혀버리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런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중국이 이제 해방되고 그 당시 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정통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낙베이 선생은 공산당에 반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에 반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2주 518년 동안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갱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갱생하려면 이런 것을 사실을 알고 갱생을 해야죠. 갱생은 교도소에 가서 갱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주문 중에 갱생주라는 게 있어요. 하늘이 살고 땅이 살고 사람이 다시 사는 뭐 이런 게 또 있죠. 갱생주 찾아보세요. 갱생주가 나옵니다. 귀신 이야기죠. 그렇죠? 귀신의 기운 헛을 때는 귀신의 이야기들이 그렇다. 사람에는 혼과 백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너건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건 증산 대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코에서 향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떤 냄새로 표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해져요. 특히 이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코하고 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리고 냄새도 남이 듣지 못하는 냄새를 맡게 돼요. 제가 수행할 때 몇 년 전에 그 당시는 이제 다락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지?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수행할 때 그 향이 나는 거예요. 향이 난다는 그 자체가 수행이 어느 정도 진전됐다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 보면 오히려 수행 공부가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하나에서 머물면 안 돼요. 자, 요것은 나중에 AI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신과 물질은 존재의 양면으로 생명의 존재 원리를 말한다면 이와 기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기를 설명하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가지고 코피 터지게 싸운 게 뭡니까? 바로 이조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조시대 때 말한 이익이 이혼론하고 이익이 이론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와 기는 작용해서 서로 분리되지만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라 일체다. 하지만 변화 원리는 이에 따라 기가 운동하게 된다.
즉 정신이 물체의 주체가 된다. 정신은 혼이잖아요. 혼배가 아니에요. 혼신을 다 하잖아요. 그게 정신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물체는 어느 정도 변해가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혼은 어느 정도까지 신보다 더 오랫동안 존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수행을 오래 하고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 혼신, 즉 정신은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기 이원론, 이와 기 차별을 강조하여 이가 기보다 우선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건 이wan과 기대성. 전에 한번 이제 유학에 대한 대학교 때죠. 대학교 때. 대학교 졸업하고 그걸 안 썼냐. 이게 이제 기wan과 기대성에 대한 그 쓴 편지를 쭉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 근데 지금 그걸 다시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그 감흥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기 이론은 이와 기가 상호 이존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가 기보다 먼저 존재하며 기를 낳는다는 이기 이원론과 달리 이와 기는 어느 하나가 우선하거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 단지 각기 상이한 양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현실 개혁에 중심을 두는 실천 철학에서는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음이 입장에서 기를 중시하는 가운데 이기 이론론이 발전한다. 한국 성향에 있어서 이기 이론론의 입장에서 성형들이나 이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냥 요거 가지고 맨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하다가 컴퓨터에서 싸우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당쟁이 된 거죠. 또 당쟁이 되고 하면서 현실 생활을 도외시해 버렸죠. 생각이 아무리 고양이 돼도 행동이 그렇지 않고 현실과 괴리되어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오장육보가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거의 다 모습들이 이상한 게 다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2조 518년은 미친놈들이 행세한 그런 시간들이고 계속 이어진 대한민국. 자, 2조의 연장선상인 이 대한민국도 역시 미친놈들의 한풀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뒤틀어져 있으면 오장육부가 터져버려요. 이제 바로 잡히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 밑에는 AI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늘 생명 운과 땅의 전기 기가 각각 지어낸 속사람 영체와 겉사람 육신이 서로 의존적으로 포개져 이원적 구조로 존재한다.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는 하늘의 형상을 닮아 둥글고 두 눈은 태양과 달의 광명에 응해 만물을 밝게 볼 수 있다. 하늘 땅의 오은 육기를 닮아 몸은 오장육부가 작용하고 우주 사계절에 응해 몸에 사지가 있으며 하루 변화 12시에 상응하여 12경맥이 배열되어 있다. 1년 시간 변화 마디인 24절기의 순환 에너지에 응하여 척추에 24배수열이 있고 천지 운행 도수인 365도에 따라 365골절이 신묘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은 하늘과 땅의 축소판으로 우주의 구조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인간 몸속의 영체 spiritual body는 하늘 생명에 의해서 화생된 속사람으로 그 사람의 혼정신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 영체는 물질인 육체와 달리 비물질 또는 초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동수가 빨라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생김새는 육체와 완전히 똑같아 육체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간다. 인간의 혼은 영체에, 넉배 근 육체에 깃들어 있다. 혼은 성질이 밝고 가벼워서 맑고 밝은 것을 좋아하며 긍정적으로 마음을 이끌어간다. 반면 넋은 기운으로 무겁고 혼탁한 세속의 정서 작용으로 어둡고 퇴행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성향이 강하다. 혼은 삼신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삼원으로 존재하고 넋은 칠성기운을 받고 나와 700으로 작용한다. 삼원 700. 우리는 흔히 사람의 정신, 마음을 지칭할 때 혼백이란 말을 사용하곤 한다. 이때 혼백의 사전적 의미는 넋은 영어로 soul이다. 그런데 우리 전통 선도사상이나 중국의 도교사상에서는 이 혼백을 좀 더 자세히 구분하여 삼원칠백이란 용어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는 전통사상 속에서의 삼원칠백 의미를 살펴볼까 한다. 전통적으로 고대 도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혼과 백이라는 두 가지 기질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혼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백은 7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운급 7.54권의 보임. 삼원칠백의 용어가 제일 먼저 보이는 책은 지금부터 1600여 년 전 사람인 중국 서진시대 마렵의 가롱이 지은 선서 포박자의 지진편이다. 여기에 보면 신령스런 도를 통하려면 마땅히 수화로서 형체를 분리해야 한다. 형체를 떠나면 곧 내 몸이 삼원칠백으로 되어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리라. 역덕통신, 의수화분영, 형본즉 경기신 삼원칠백 하며 인간이 삼원칠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역시 중국 송대에 편찬된 도교총서인 운급 7.54권에는 무릇 사람의 몸에는 세 혼이 있는데 하나는 태광이라 하고 태청양화의 기운이다. 또 하나는 상령이라 하여 음기의 변화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유정이라 하며 음기의 잡다함을 뜻한다. 부인신 유삼원, 일명 태광, 태청양화직이야, 일명 상령,
음기지변야, 일명유정, 음기지잡야 라고 사문의 이름과 성질을 언급해놓고 있다. 유명한 도교 경전인 황정내 경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삼원 700이 언급되어 있고 특히 상도장에는 선도 수련을 통해 삼원이 스스로 편안해져 상제께서 그 이름을 신선명부에 적도록 명한다. 삼원 전형제명서 하고 그 주에 수도자에게는 서폰, 혼을 거둬들임, 의 법이 있다. 삼원은 영구하고 백은 쇠하여 무너짐이 없다. 수도자유 서폰지법, 삼원영구, 백무상경, 고하였다. 또한 통진태상도 군원 단상경에는 선도 수련의 하나인 생각을 보존하는 공부를 행할 때 내 몸의 좌측에 있는 삼원은 나의 간 속에 있고 우측에 있는 700은 나의 폐 속에 있게 되며 120가지 형체의 그림자가 2000가지 정광을 이어받아 나의 입속에서 천교로 들어가는데 위로 곤륜산에 있는 범양군의 무의지향으로 올라간다. 제장사지술 오신자 삼원자 오관중 우700자 오패중 120형형 승이천정광 종호구중천 교입 상승권 윤지산 범양지군 무의지향 하였으며 통진고상옥제 자이로 거머로 보경에는 삼원이란 것은 세 사람을 뜻하는데 형체는 조상과 같고 길이는 일척팔촌인데 황소원군이 비의 가운데 바로 앉아서 밖을 향하고 있다. 삼원자, 삼인야, 형시조상, 장일척팔촌, 황소원군 정자비액 중형회 라고 하며 삼원이 원신을 뜻한다고 비유하였다. 다시 황정내경경과 운급 7첨을 보면 700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 제1백은 시구요, 제2백은 복시, 제3백은 자금, 제4백은 탄적, 제5백은 비독, 제6백은 재해, 제7백은 취패가 그것이다. 위와 같은 700이 매달 초하루, 보름, 금음날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귀매와 교통하니 이것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서 환백법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무튼 전통사상 특히 선도와 도교에서는 정신의 주체를 혼백으로 정의하고 이 혼백이 육신을 관장한다고 하는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혼백의 개념을 다시 3700론으로 확장 부연하여 정신의 세밀한 작용까지 분석해놓았던 것이다. 어떤 학인이 3700에 대해 봉우 선생에게 물었는데 답변은 생각보다 무척 간단한 것이었다. 질문한 사람은 이미 도교의 선서에 드러난 3700에 관한 많은 언급들을 머리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선생의 답변은 무척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답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람은 처음 수태될 때 혼이 들어와야 임신이 되는데 이때 들어오는 혼이 일혼이고 태어나며 고고성을 외칠 때 이혼이 들어오며 이것이 현생에 있어서 자아가 된다. 이 자아가 현세에 생기면 영계에도 똑같은 하나의 자아가 생긴다. 이것은 우주의 3일, 일사원리에 의한 현상으로서 이 우주 내에 어떤 하나의 존재가 생기면 이미 동시에 셋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제주 알과 알을 둘러싼 공간과 알의 부피, 이 셋이다. 여기서 알의 부피만큼 저쪽 세계에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원은 시기에 무관이 들어오는데 전생이 좋고 정신수련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삼원이 빨리 들어와 정착한다. 어릴 때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삼원이 빨리 들어온 경우에 해당한다. 나이 들어서도 문열이 소리 들어가며 지각이 어벙벙한 사람은 대개 이 삼원이 아주 안 들어온 경우이다. 즉, 삼원이 일찍 안정되어야만 정신이 온전해지고 총명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삼원이 자아를 주관하는 영체인데 반해 700은 육신을 관장하는 영체로서 삼원에 비해 유한성을 띠고 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그 사람의 삼원은 이미 영계로 돌아가 있고 지상의 시신에 남아있는 700이 제사를 받아먹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700이 영원히 지상에 남아 제사를 받아먹는 것은 아니다. 700의 존재에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신수련의 고단자일수록 혼이 100을 주도하므로 그 혼과 같이 100도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젊은 시절 중국에 들어가 관운장이 젊어서 공부하던 터를 찾아갔다. 가서 뵙기를 심축하니 현령하였는데 나타난 그 모습이 바로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나중에 나이 들어 공부한 장소를 찾아가 역시 뵙기를 청하니 이번에는 늙은이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백이란 이런 것이다. 유동적 존재이다. 영혼의 분신체라 할 수도 있으며 그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사람이 벼슬할 때 관작에 따라 외양이 많이 달라지듯이 백도 그 혼의 정황에 따라 수많은 변화상을 보이는 것이다. 대략 이같이 답변하였는데 학인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궁금한 대목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전에도 다른 학인이 정기신의 정확한 의미를 질문하자 선생은 나는 답변 못해. 그건 공자님이 다시 나오셔도 답변 못하실 거야. 하며 답변을 거절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는 이 문제가 논리 이전의 문제로서 우리의 언설로서 답변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논설로 이것을 의미 규정해본들 그 본체의 진실과는 이미 10만 8천리 어긋난다는 심종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즉 마음으로 궁구하며 정신을 집중하는 수도자의 입장에서 투철히 깨달아 해안을 얻어야 비로소 정과 기와 신이 활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모두 사고요. 사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원 700론 역시 전통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선생은 이에 일일이 대응하여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지 대체적 서술로서 그 존재만 인정했을 뿐 세세한 부연은 회피하신 듯하다.
하지만 짧은 언급이 담고 있는 내용은 도장경 수천 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의미와 방향을 함축하고 있어 후세 학인들의 장고와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속사람은 은백색 광채를 발하는 생명선으로 겉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끈을 혼줄 또는 영사라 부른다. 양 눈썹 사이 인당에서 나오는 혼줄은 영체의 머리 뒤 연수 쪽에 연결되어 있다. 이 혼줄이 끊어지는 현상이 바로 죽음이다. 얘기 하나 들어보셨죠? 우리가 선도 수련할 때 사문이라는 게 있어요. 혼은 간에 있고 우측이 700은 나의 폐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폐 속에 백이 있고 간 속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0가지 형체의 그림자가 2000가지 천광을 이어받아 나의 입속에 천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런 말도 있었죠. 자, 정신이 주체를 혼백으로 정의하고 이 혼백이 육신을 관장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중독이 뭐냐 혼백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백을 정상적으로 몸속에 안치시키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죠. 혼백이 분리되면서도 혼이 바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 계속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되죠. 전생이 좋고 정신 수행 깊은 사람일수록 이 사문이 빨리 들어와 정착한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 여기는 영적 훈련장에서 알고 정계 수련을 하면서 이 생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죠. 어릴 때 천재소를 듣는 사람들이 사문이 빨리 들어온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육에서는 혼이 아무리 천재소를 들어도 그 집안에 척신들이 많으면 죽거나 크게 다쳐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몸에 다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 결과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지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되는 거구나.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적으로 보게 되면 영혼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아주 두터워지게 되죠. 두터워져가지고 아주 맑아지는 거죠. 나이 들어서도 무녀라 소리 들어가면 지각이 어공부한 사람은 대개 이 사문이 아주 안 들어온 경우이다. 그래서 무녀는 약간 듣지만은 자기 소리를 못하고 구천에 떠드는 귀신을 불러와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당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의 생활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무당 쪽으로 많이 가죠. 거기에 맞는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장난치죠. 그러니까 무당한테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전에 보문산 근처는 굉장히 무당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문산에 한 두세 번 가봤고, 종주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계룡산도 가봤고, 그 기운보다 아마 그 자체가 지금 계족산에 황토길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계족산에서 어떤 좋은 기운이 나오지 않을까. 계족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문이 일찍 안정되어야 정신이 온전해지고 총명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사문이 일찍 안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그 사람의 사문은 이미 영계로 돌아가 있고 지상에 시신이 남아있는 700의 제사를 받아보는 것이다. 집에 시신이 남아있는, 요새 시신이 남아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전부 다 화장해버리잖아. 화장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조상이 해도 끼치도 못하고 좋게 해줄 수 없고 자체가 완전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속사람은 은백색 광채를 발하는 생명으로 겉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끈을 혼줄, 흔히 영사라고 부른다. 그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갈 때 이 영줄은 손사는 이 숙균을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울 줄은 숙이 저장한 주문에 태울 줄 하면 혼줄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혼줄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손을 딱 치면 끊어져 버려요. 양놈 사이 인당에서 나오는 혼줄은 영체의 머리 뒤 연수 쪽에 연결되어 있다. 흰 줄이 끊어지는 현상이 바로 죽음이다. 그러니까 혼줄을 불러들여야 되죠.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이 사람 살릴 때 몸을 살려놓고 혼줄을 불러가지고 인당에 싹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도장 딱 치죠. 그냥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꼭 요것도 지금 이제 웃음은 진동력 획긴 최고의 주파수 업그레이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란 말도 있듯이 우리는 잘 웃어야 돼요. 자, 웃을 때 어떻게 웃죠?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후후후 이렇게 하잖아요. H 발음이에요. H 발음은 단전을 울려줍니다. 단전을 울리면서 몸을 진동을 시킵니다. 요 말 들으면서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태울 줄 아는 것이 훔치 태어천상 훔리치아도래 훔리암리사파 H발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태우처럼 좋다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도 AI로 한번 들어보고, 여기 한번 보세요. 웃음은 진동적 해킹, 최고의 주파수 업그레이드. 웃음은 신체의 주파수를 즉시 높여 기쁨, 사랑, 가벼움의 상태를 생성하는 강력한 진동 도구입니다. 웃을 때 엔돌핀이 분비되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해되며 심장센터가 활성화되어 전자기장이 확장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주파수는 우리를 고양된 의식 상태와 일치시켜 양자적 변화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현실은 진동 공명에 의해 형성되므로 주파수를 높이면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도와 일치하는 타임라인 변화가 더 쉬워집니다. 웃음은 두려움, 스트레스, 한계에 얽힌 밀도가 낮고 진동수가 낮은 에너지를 녹여 새로운 차원의 경험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이러한 에너지적 일관성 상태에서 우리는 현실의 의식적인 건축가가 되어 기쁨, 풍요, 동시성이 손쉽게 흐르는 더 높은 타임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웃음은 진동적 해킹입니다. 조화, 사랑, 확장이 주입된 더 높은 타임라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우주의 튜닝 포크입니다. 최고의 주파수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웃음과 코미디는 완전히 새로운 깊이를 얻습니다. 종종 우주의 내부 농담으로 나타나며 이는 여러분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양자장과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현실은 예상치 못한 종종 유쾌한 방식으로 이 연계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동시성, 사건은 신성한 유머 감각과 함께 전개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주가 여러분과 함께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좋은 순간입니다. 코미디는 집단 지정학적 무대에서도 풍부합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선전을 극복하면 더 높은 관점을 얻게 됩니다. 즉, 매트릭스의 얽매이기보다는 부조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의 변화는 주파수를 높여서 밀도가 높고 낮은 3차원 현실로 끌려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혼돈에 관여하는 대신 초연함, 분별력, 심지어 유머로 관찰하여 거대한 환상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이 여정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웃음은 우리의 우주적 재설정 버튼이 됩니다. 우리가 상승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개인적인 영화는 배탈이 나고 턱이 아프고 영혼을 들어올리는 웃음으로 가득 찬 우주적 시트콤으로 변합니다. 현실은 진동 공명에 의해 형성되므로 주파수를 높이면 가정이에요.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우리 의도와 일치하는 타임라인 변화가 더 쉬워집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진동을 많이 줘야 돼요. 진동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몸 자체가 변하게 돼요. 화를 내게 되면 몸에 화기가 올라가지고 몸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안 내고 있고 웃으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면 아래에서 수기가 쭉 올라와야 돼요. 수기가 올라와야지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기운이 올라오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소금을 좀 마시는 거예요. 숭늉을 좀 마시면 좀 차분해지죠.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웃게 되면 또 실없이 웃으면 또 안 되죠. 이게 폐가 허가면 실없이 웃게 돼요. 그 미친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또 때에 맞게 웃어야죠. 매일 아침 하하호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태우지 하면 돼요. 지금씨에 태워지 않고 훈시하고 둘에 훈념이 사파. 그러니까 웃으면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까? 자, 웃음 속에 어떤 행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자체는 뭡니까? 웃음 자체는 오장육부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웃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장부도 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히 해야 돼요. 너무 울어도, 너무 웃어도, 너무 기뻐도, 너무 슬퍼도 오장육부 상해요. 그러니까 항상 중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태울주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든지 찬송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찬송가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찬송가 부르기가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이제 억지로 불러야 하니까 굉장히 싫었는데 이 찬송가가 바로 염제 신동시를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부르기 싫었던 그 노래들이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이 또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아리랑이라든지 그런 노래 들으면서 그때 아리랑하고 또 어떤 노래겠죠? 그거 가가지고 같이 연주하는 거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자, 지금 세계가 우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는 바로 크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영역이라면 영역이고 마음의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에요.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비교했을 때 일본인하고 중국인은 작고 보잘품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도 크고 굉장히 활달하더라라는 얘기를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19세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인, 일본인과 많이 비교했는데 영국인 선교사 마크 트롤로프 일본인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은 크며 건강하고 잘생겼다.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을 지필한 독일인 오페르트 정확하고 빠른 운동에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강한 자립심과 자유로운 동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좋은 특징과 질적 우월성을 비교하면 조선이 중국에 비해 단연 우위이다. 영국인 이사벨라 비쇼 그들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그 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 한국인의 체격은 일본인보다 훨씬 좋다. 한국인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하다. 총명함을 상당히 타고났다. 프랑스 선교사 지리학자 듀알드는 그들은 학문을 좋아하고 음악과 춤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고운 마음씨는 예나 다름없이 다른 민족의 모범이 되기에 넉넉하다. 헝가리 민족학자 바라소시는 코리아 민족은 양반들뿐만 아니라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조차도 귀족의 티가 흐른다. 체격과 외모 면에서도 일본인, 중국인들과 비교해 매우 귀족적이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한국인의 자질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것은 의젓한 몸가짐이다. 죄수들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그들을 호송하는 일본 사람은 초라해 보였다. 라고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논다고. 우리는 나쁜 일을 해도 그것을 양식의 가치를 느낍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계속 나쁜 놈이 돼요. 나쁜 게 나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조그만 흠이 있는 일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전 세상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 홀로 사람들, 우리 진짜 그 모습을 인식하고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뭡니까?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는, 뿌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 왔다. 그러니까 크게 변하는 시간이 다 되었다. 그 모래시계에서 보시면 뚝배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뒤집어야 돼요. 이제 그런 시간이 터닝 포인트 되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다 왔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어떻게든지 자기 몸이 변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 느껴야 됩니다. 못 느끼면 끝난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방송 그냥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